애국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는 보수 기독교적 시민 운동할 때 이런 그 제목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는 선거 결과에 너무 놀라서 아직도 마음을 진정할 수 없을, 그래서 그 불법 선거 조사를 지금 뭐 연대를 해서 또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정말 불법 선거도 있을 법한 일들을 또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기독자유통일당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통합당의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 우파가 왜 이렇게 보수 우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회 불신을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인 면에서 국민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많이 묵상을 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혁명적인 방법으로 또 5.16 혁명 군사식으로 뭐 70년, 80년대에 아스팔트에 그 벽돌을 던져가면서 화염병 던져기식, 이런 것은 이미 시대적으로 낡은 시대고, 또 국민들이, 언론들이 그런 걸 쏙지를 않지요. 그런 시대적인 것은 총칼로 한다고 이제 점령당할 자도 쏘을 자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털도 안 뽑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우파의 마이크만 키우고 선거 때만 크게 소리 지르고 한다는 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것이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코 이 하루아침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죠. 하루아침에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보 좌파에서는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얻을 수 있었는가? 이런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의 실수도 분명하게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특히 이 젊은이들에게 3, 40대와 20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동의를 받고 참여를 얻게 되고, 그런 감성파리가 있고 시체파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약점,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을 많이 얻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정말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좌파 진보 측의 마인드, 그리고 선거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 우리 자신들을 보수 우파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한번 따져봐야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은 좌파의 현대 정치는 더불어 국민과 함께, 이것이 아마 그들의 좌우명과 같이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민운동으로 시민과 함께 숨쉬는 시민연대, 풀뿌리 민주주의, 이것이 오랫동안 저들이 외쳐왔던 것이죠. 시민운동으로 사실 정권을 창출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박원순 지금 시장이 94년도에 시작했던 참여연대, 영국의 유학 당시에 영국, 미국 양당제, 좌우 사회운동까지 합쳐서 정당에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이 시민운동을 통해서 정당에 서포트를 해주고, 시민 전반에 영향력을, 시민들에게 풀뿌리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87년도 민주화 이후의 방향을 단순히 정당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시민운동을 해야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한 것이 참여연대입니다. 참여연대. 그때 당시에 비록 상근 이제 하는 직원은 10명 안팎이었고 작은 단체로 그렇게 300명 정도로 그렇게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 94년도에 300명 정도, 상근 직원이 10명 안팎, 이렇게 작은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시점에 현 집권 세력이 주류적인 세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국, 장하성, 그리고 대통령까지 다 이렇게 배출이 되어진 것이 참여연대입니다. 한국의 주류로 급상승한 것이죠. 그 누가 뿌리 뽑을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런 이제 단체로 이제 시민단체로 발전한 것입니다. 거기 이제 찾아서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국민생활체조법, 이것도 약자의 그 편에 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주장해 갖고 나온 것이고요.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공익제보자 지원운동, 이런 것들도 그 의인상 제정을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그 이번에 김태우하고 그 젊은이하고 이 공익제보 했다가 아주 그냥 이거 이제 혼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를 보호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지원을 해주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그들은. 그리고 또 검찰, 법원, 사법개혁운동을 95년도 사법개혁운동을 시작했던 것이 95년도인데 집요하게 계속 이 사법이 뭔가 검찰이 잘못했다 해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공수처를 이루어내는 이런 성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감시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감시센터를 하면서 이 기업들이 무서우니까 결국은 펀드를 의뢰를 그쪽으로 이렇게 법적 문제를 뭐 제일 이제 삼성도 거기를 제일 많이 수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뭐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식이 된 것이죠. 대기업의 감시센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송 사건들 같은 거를 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흔히 알려진 일이고요. 그리고 인권표 민변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민변이라고 하는 것이 86년도 민주화 열망이 아주 심했을 때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화, 민주사회를 위한 그 변호사 단체, 이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작년에 19년도에 1000명이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모임이 1000명으로 50명에서 산하단체의 위원회만 15개의 위원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노동운동가들의 그 변호, 노동운동가들 과거에 어려운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그 다음에 소음 피해 집단 소송, 뭐 그 지역마다 소음 피해 이런 기차 옆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해 당하고 화재 당하고 한 이런 피해자들 단체 집단 소송 이런 걸 다 도와주고요. 그리고 국가보안법 철폐, 이런 것들로 피해받은 이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폐지 운동을 하고요. 5.18 특별법, 이런 게 다 민변에서, 그 다음에 호주제, 그리고 이주 노동자법, 그 다음에 난민법, 이런 것들, 뭐 거기에 또 이제 뭐 동성애 이런 약자들 보호하는 거, 이런 것들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뭐 제주도 무슨 이제 뭐 전봇대 전기 그런 문제, 또 여러 이런 것들을 다 민변에서 인권 운동을 해줬는데, 잘 아시는 대로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민변에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둘 다 당선이 된 대통령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이나 이제 민변에서 출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박원순,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국회 중진들
이제 대표들 이런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다 이 민변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여연대와 민변의 그 출신들에서 전부 이제 국회로 들어가고요. 지금 장악을 다 한 것이죠. 이것이 87년도부터 준비되어진 것이라고 하면 오래된 것이죠. 뿌리가 깊은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화, 그리고 인권 문제, 그리고 이 여러 어려운 사람들, 시민들을 단체, 이 단체들 쭉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 아래에 수많은 그 조직과 참여 시민단체들이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참고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이렇게 데이터 이 화면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계 안에도 기독교의 아마 40% 정도 좀 좌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보수주의를 동의하지 않는 교계의 그 영향력을 가진 것이 아마 이렇게 쉽게 보수 우파의 발을 선뜻 들이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 성서한국이라고 하는 이 조직체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 제일 큰 단체입니다. 제일 영향력이 셉니다. 얼마간 알려졌지만은 이 손봉호 이 공동위원장이 제일 영향력이 있는, 저도 거기에서 이렇게 신학교 때 배웠던 연세가 드신 분이지요. 배웠던 참 영향을,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처음 신학교에 그 네덜란드에서 자유대학에서 그 공부를 하시고 철학 박사를 받고 오셔가지고 가르치는데 얼마나 우리 젊은 그 신학생들의 마음속에요 감동을 주는지, 그 주된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분이 또 신학에 웨스트민스터 신학도 공부도 했고 설교도 그래서 할 자격을 다 얻어가지고 이렇게 한 장로면서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운동에 제일 앞장을 섰는데,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 엄청 그렇게 감동을 하는 것을 정말 참 우리가 동의를 했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이런 그 시민운동을 한 것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성서한국의 거대한 이 단체가 되었고 영향력을 미쳤죠. 그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진보적인 이 대교회의 교회 안에의 그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말씀하면서 사회운동, 그리고 이북을 사랑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서한국에 들어가 보면은 그 목표와 그 목적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한국. 근데 그게 이제 좀 좌파적으로 이북과 이렇게 많이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또 미군 철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조적인 이런 것들을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과 연대를 하고 한국 교회의 그 부패 청산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많이 좀 자클릭을 하고 이렇게 좀 되어졌는데, 어쨌든 이 성서한국이 이렇게 시민과 더불어 기독교가 숨쉬고 활동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큰 영향력과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보수 우파의 강성, 극우라고 말을 하는데, 극우라는 말과 강성이라는 말을 듣지 않고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기독교 정당 정치를 이념으로만 공산주의만 물리치자,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민과 활동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생활하는 그런 것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꾸준히 해나가고 펼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독교 정당들이 많이 있는데요. 독일의 그 기민당, 콘라드 아데나워, 이것은 유명한 기독교 정당입니다. 1947년에 이 창당을 할 때 그 기치가, 슬로건이 기독교와 민주주의, 반나치계와 우파 세력, 반나치를 하면서
우파 세력을 주장하면서 기독교와 민주주의, 정의와 모순, 정의와 모순 없는 조화, 기독교와 민주주의와 정의, 이것이 모순 없이 해나가자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제 기치였습니다. 반소 친미 애교, 그리고 사회적 시장 경제, 이것이 국민들과 숨쉬는 데에 사회적 시장 경제, 그리고 민주화와 정의와 함께 조화 있게 해나가자. 그렇게 해서 그 지금 이제 아데나우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콜 수상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여수상하고 쭉 이어져 나와서 독일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존경받는 민주화를 이루고 경제적인 세계적인 존경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어내고요. 이렇게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덴마크도 그렇습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이 북구라파처럼 이제 5만 불 시대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이 북구라파의 스웨덴과 핀란드와 덴마크와 노르웨이 같은 그런 나라를 만들자, 기독교적인 나라를 만들자고 많이 외쳤는데요. 그 덴마크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룬터비 목사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다 2차 대전 때 모든 나라를 다 빼앗기고 프랑스와 독일에 다 빼앗기고 나서 그 얼마 남은 척박한 땅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면서 그 땅을 개발하고 스프링쿨러 만들고 해가 위대한 낙농의 그 농업국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지금 평화의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조의 목사인데, 이런 그 기독교적인 사상, 서희스의 성시화 운동, 거룩한 도덕 재무장 하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연대에 참석해서 풀비루 민주화를 만들어내고 조직해 나가고 활동을 할 것이냐, 이것이 마음을 얻는 것이고 표를 얻는 것이고 정당을 서포트해서 결국은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이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에 또 참여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